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 이제 요 경자에 관한 걸 쭉 설명하다가 다 못하고 이제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겁니다. 이제 경복이라 그래요, 이게. 이게 기울경이라고 했고, 요거는 이게 복인데 무슨 복이냐면 여기 다시 복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복자가 발음이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하나는 복자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부라고도 그래요. 그 뜻은 복이라고 할 때는 다시 거듭한다는 뜻이고 부라고 할 때는 무언가를 덮어준다. 그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발음도 복하고 부 다르게 이제 나왔다. 근데 이 복자를 이렇게 보면은 위에 요게 이제 요거잖아요. 요거. 덮을 가릴 요거는 아자라 그래요. 덮는다.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요걸 보면은 요게 왜 덮는다는 의미가 되었느냐면은 위에 이제 한일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빼고서 한번 보세요. 그걸 빼면은 요렇게 하고 또 요렇게 하고 요렇게 돼 있어요. 요건 뚜껑이고 이제 이렇게. 그럼 요걸 볼까요? 요거 두 개만 놓고 보면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요거라. 서로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요거는 입 벌릴 감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입을 쫙 벌린 상태에서 하늘에서 무언가 기운을 다 꽂아주면은 이게 세울 권자, 뚫을 권자거든요.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하늘이 기운을 꽂아줘요. 이게 몇 산자라.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그 높이 솟은 흙덩이를 가리킨 게 아니고 원래는 하늘에서 무언가 강한 기운을 갖다가 단단하게 꽂아주는 것이거든요. 이게 벌릴 감자고 요거는 반대잖아요. 요건 뒤집어 놓은 거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멀경자, 클경자, 후궁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겹치게 만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한자로 이렇게 보면 이게 덮을라자라 지금. 예. 그러니까 요런 아자가 들어가면은 모든 걸 덮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걸 받아 먹는 거나 또 아니면은 하늘에서 모든 걸 덮으신 보자기나 전부 다 이렇게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고 음과 양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덮는다. 이제 그래서 덮을아다. 이제 그런 뜻이 생겼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무언가를 무언가 뒤집힌 걸 가리킬 적에는 복으로 발음하고 이게 또 무언가 덮은 걸 가리킬 적에는 부라고 발음한다. 예를 들면 씨를 뿌리고 흙으로 덮는 데는 복토라 그래요. 씨를 뿌리고 뿌린 씨를 이렇게 흙으로 덮어준다. 원래는 덮을 때는 부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덕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덮는다는 것만 보면 부터라고 해야죠. 덮은 걸 가리킬 때는 부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는 씨를 뿌린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흙으로 덮어서 원상태로 돌이킨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뒤집은 걸 다시 그 본래 상태로 돌아갈 때는 복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복터라고 하는 거죠. 또 보자기, 무언가 이렇게 물건을 덮는 보자기를 말할 때는 복건이 아니라 부건이라 그래요. 수건 것자를 쓰고. 아무튼 그 아자가 붓으로 쓸 적에는 그 아라고 발음해요. 이게 덮을 아라 이렇게 되는데 이 덮을 아자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벌릴감 여기 돼 있죠. 입벌릴감하고 여기 먼데경이 합친 모습인데 위에 있는 일 그 다음에 요거하고 합했죠. 요것도 일이 셋이 한데 합한 일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일석삼극하는 일이 여기 일석삼극한 일이잖아요. 일이 벌어지는 하늘과 또 다시 한데 모이는 땅의 상태를 하나로 겹친 상태다. 이렇게 하면은 기운이 땅으로 벌어진 거고
이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땅을 갖다 덮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겹치면은 덮는다. 거기다가 한일자 이렇게 하면 일석삼극으로 벌어진 모든 것을 다 덮는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 한일자가 단순한 한일자가 아니라는 게 한자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처럼 음량이 삼극으로 펼쳐지고 모이는 것이야말로 모든 걸 덮고 있는 진정한 덮개라고 해서 덮을 아라고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것이 이렇게 요 상태가 진정한 덮개다 그런 얘기죠. 이 속에는 없는 것이 없이 다 덮는다는 의미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요 덮을람 밑에다가 이제 복자가 들어갔죠. 이게. 그래서 여기다 거듭복자를 쓰면은 돌아올 복 또는 거듭복이라 하는데 요 복자를 쓰면은 그 덮을복이라 했죠. 이게 아까 다시복, 덮을복 이렇게 그 의미가 이제 생겨진 건데 복자를 보면은 왼편에 요거 그 두인변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두 개 있으니까 두인변이라는데 원래는 조금 거를 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복자예요. 원래 다시 복자 또는 회복할 복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자를 보면은 위에는 사람인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로알 말한다는 얘기 가로될 때 그 가로알 그 다음에 뒤져서 옳지 이게 세 개가 합한 거예요 지금요.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요건 뒤져서 옳지라 그랬잖아요. 이게 뒤에 온다는 얘기죠. 이게 뒤에 오면서 요거는 가로알이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오면서 그 앞 사람이 말한 걸 갖다가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조금 거를 척이 붙은 복이 되면은 잘못된 걸 뒤에서 바로 잡아주면서 이게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이니까 조금씩 나아가는 모양이라고 해서 돌아올 복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게 덮을 아에다가 돌아올 복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시복 또는 덮을복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게 아자가 안 붙으면 그냥 되돌아온다, 회복한다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요게 붙어버리면 뭐냐면은 다시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해서 다시 복이라고 하게 됐다. 그렇게 보는 거죠. 요게 지금 어디에다 요게 지금 주로 많이 쓰냐면은 청계천 같은 것은 이제 복개천이라 그래요. 복개천. 복개천이 뭐냐면 그때 이 복자를 써요. 청계천은 본래 그게 그 뚜껑이 없었잖아요. 그냥 모든 사람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는데 거기다가 그 뚜껑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때 이제 덮을복 또는 다시복 해가지고 복개천이다. 네. 그럴 때 이 복자를 쓰는 거죠. 이제. 대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복개천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 복자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경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탈자가 있었죠. 경탈. 이게 이제 탈취하다, 뭐 강탈하다. 요 탈자를 쓰는 거죠. 요 탈자는 뭐냐? 뺏을 탈이다. 이렇게 빼앗을 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왜 뺏을 탈이라고 이게 되었느냐 하면은 맨 밑에 있는 거는 마디촌이잖아요. 이게 지금 마디촌. 그 위에 있는 걸 보세요.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뺏을 탈이라는 그 의미가 생겼거든요. 위에 있는 걸 보면은 큰 대자가 있어요. 이렇게 큰 대자가 있고 그 밑에 있는 게 이게 세출자잖아요. 지금 새도 크게 새를 크게 나누면 새조자가 있고 이렇게 새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새추자가 있고 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새도 요것도 새를 가리키고 요것도 새를 가리키는데 요거는 꽁지가 짧은 새를 가리켜요. 요거는 이거는 꽁지가 길고 짧고 그 모든 걸 따지지 않고 모든 새를 가리키는 거고 이게 범위가 더 큰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글자를 많이 쓰지 사실은 이 글자보다는 이 글자를 많이 쓰죠. 근데 요게 세추자인데 세추자 위에다가 큰 대자를 덮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큰 새가 되겠죠, 이게. 큰 대자다 세주자를 쓰니까 큰 새가 되지, 이게. 큰 새에다가 여기다 마디천을 이렇게 붙인 거야, 지금. 그 설명을 좀 이렇게 했어요. 대추는 대추, 이렇게 큰 새를 합한 것으로 큰 새가 날개치는 걸 가리킨다고 해서 날개칠 순이라고 한다. 이게 순자라고 그래요. 요 글자 자체 위에 순자에 볼래. 이게 무슨 순이냐? 큰 새가 날개를 퍼덕거린다. 해서 날개칠 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새가 날개짓한다. 이제 그런 말이 들어가요. 그 밑에 이제 그 마디천을 쓰면은 마디천이 이게 원래 손마디를 가리킨 거거든요. 여기다 이렇게 마디천 딱 하면 이게 소나기를 말한 거예요. 마디가 있는 손. 소나기로다가 이 큰 새를 갖다가 낚아챈다고 얘기해 지금요. 그러니까 뺏을 타르다. 손으로다가 큰 새를 갖다 낚아채는 걸 새를 뺏는다. 억지로 강탈한다. 해서 뺏을 탈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런 의미가 그래서 붙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요게 날개칠 순이라는 걸 알면은 나머지는 쉽잖아요. 날개칠 순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큰 새가 날개를 친다. 그걸 그린 거구나. 이제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또 경모가 들어가는 마지막으로는 모자가 있어요. 이제. 경자가 들어가는 게 뭐? 뭐는 이제 그리워하다 이제 그 얘기죠. 그리워할 뭐. 여기는 그릴 뭐라 하는데 그림을 이렇게 하면은 그림을 그리다. 이제 그런 뜻이 될 것 같은데 원래는 그리워할 뭐죠. 이게 그리워하다.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 경자는 끼울 경자, 한쪽으로 지극히 끼울 경자, 기운 상태인데 그리워하는 게 한쪽으로 기울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을 한쪽으로 기울여서 존경하고 사모하다. 이제 그런 뜻이 나오겠죠. 그냥 그리워하는 것도 그냥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상태. 그걸 경모하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모자를 보면은 이것도 두 개 갇혔잖아요. 위에 있는 거, 요거 없을막하고 밑에 있는 게 이게 본래 마음심자예요. 예. 마음심자를 이렇게 이제 아닌 다른 것처럼 이렇게 썼는데 이게 본래 마음심자입니다. 그래서 요거 없을막자하고 마음심을 합한 글자가 그리워할 모자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근데 없는 걸 왜 이렇게 쓰느냐? 막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게 풀철자잖아요. 이게. 풀, 묶은 걸 풀어낸다. 이제 그래서 풀철자로 했잖아요. 풀철자하고 밑에 있는 게 이게 날일자하고 큰 대자요. 그 해가 커진 모양이죠. 이게. 해가 커졌다. 해가 크다고 하는 거 뭐냐? 햇빛이 넓게 커졌다. 저 햇빛이 큰 햇빛을 말한다고 해서 햇빛 대라 그래요. 이게 글자입니다. 이게. 요 글자도 잘 안 쓰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근데 엄연한 글자예요. 햇빛 대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해가 크게 솟은 모습인 큰 대자가 햇빛 대자가 이게 풀초자니까 사방으로 이게 다 풀어졌잖아요. 이게 20이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처럼 햇빛이 천지를 비추게 되면 그 앞에서 그 사방으로 이렇게 큰 대자 해가 크게 되면은 안 비추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햇빛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고 가리고 그건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햇빛이 크게 비춰진 그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숨길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앞에서 숨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그래서 없을막이라고 한 거죠. 그 없을막에 이제 마음심을 이렇게 붙이면은 어떤 상태가 돼요? 그 없는 상태를 마음으로 그리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리워할 뭐라고 했다. 이제 그런 이제 뜻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요게 이제 갑골문이 아니라 금문이라는 그 문자체를 보면은 저녁에 태양이 리언에 그치는 상태였잖아요. 이게 태양이 저녁 때 황혼 이렇게 리언 이렇게 치는 그 상태를 갖다 그린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햇빛이 크게 됐다는 얘기는 높이 떠올랐다 그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저녁이라고 하는 거는 높이 떠오른 게 아니라 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뜻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녁에 태양이 지는 상태를 그린 모습으로 이제 금문에는 그렇게 나타났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요게 조금 아까 요게 없을막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없을막이라는데,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하면은 없던 걸 갖다 마음에다 새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없던 시절 자기 앞에서는 그 어느 것도 명함을 꺼낼 수 없을 정도로 막강했던, 아무것도 자기 앞에서 명함 내밀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강했던 그 시절을 마음에다가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럼 그 그리워하는 게 뭐냐? 황혼역에 그리워하는 거지. 황혼역은 뭐냐면은 그 태양이 높은 데서 이제 다 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절 한낮의 상태를 딱 그리워한다 해서 금문에는 저녁 때 태양이 지는 상태를 그림으로 나타냈다. 이제 그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막심, 없는 걸 그리워하는 것 마음. 그래서 그리워할 뭐라고 하게 됐다. 저 경모 앞에서 이제 마음을 끼워서 존경한다. 이제 그런 뜻이 생겼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인 인부수가 또 나오는 게 요거 있어요. 만자. 요것도 많이 씁니다. 지금 현실에서 많이 쓰는 거죠. 이게 지금 만만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 새끼 좀 만만해 그러잖아요. 그때 이 만만자, 요 만자를 쓰는 겁니다. 원래 얕벌 만자, 게으를 만자. 그분이 그래요. 만만하다. 이제 그런 표현은 많이 하면서 그 한자로 써보라 그러면 그 자신 있게 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야 아마. 그게 바로 이 만만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 사람인을 부수로 하는 건 같은데, 사람인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만자예요. 요 끌만이라 이게 길게 끈다 그 얘기죠.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길게 끌고 간다. 그리고 이게 왜 뭘 끌고 다니는 건 그 길게 끈다는데 어떤 걸 길게 끄느냐, 이제 그거를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요거는 그 갑골문제, 그런데 그 나온 그 글자를 보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실타래를 말한 거예요. 이게 원래 실타래에서 실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풀려 나오는 이제 그런 거 갖다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글자를 보면은 이게 위에 있는 게 날일자가 아니라 이게 가로 아래요. 이게 요거하고는 비슷하죠, 이렇게. 근데 차이는 뭐냐면 요거는 약간 그 세로로 약간 높게 그리고 요거는 옆으로 벌어진 거고, 그게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될 때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가로알, 가로대. 요거는 날일.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밑에 걸 갖다가 밑에 게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위에 게 상대적으로 날일자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원래 긴 겁니다. 이렇게. 그 위에 있는 거는 말하는 그 가로알이고 밑에 거는 그물망을 말하는 거죠. 이게 그물망이라 했잖아요. 이게 본래는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입벌릴감에다가 X자 이렇게 두 개를 갖다 했던 걸 이렇게 변경을 시킨 거죠. 이게. 그리고 요거는 입벌릴감이라 했잖아요.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걸 입을 벌려서 주워 먹으려고 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이게 원래 다섯오자예요. X자가 이게 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옛날에는 오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요걸 이제 빨리 쓰다 보니까 뭐냐면 요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요렇게 된 거죠. 이게 원래 X자예요. X자. 그래서 그 요거하고 대비되는 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는 뭐냐면 제일 첩경 빨리 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제일 빨리 가는 거는 직선으로 가야 돼요. 또 여기하고 여기 상대방을 찾아가는데 제일 빨리 가는 거는 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하고 여기 상대를 찾아가는데 이건 제일 멀리 가는 거예요. 제일 멀리까지 이제 가는 걸 나타낼 때는 X자로 한 거고 그게 다섯 오차예요. 그 다음에 제일 빨리 가는 걸 말하는 숫자는 10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10하고 X자를 합해놓으면 요거죠. 이게 쌀미자예요. 그래서 쌀미자는 이게 5하고 10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걸 왜 쌀미라고 했느냐면은 요 5, 요 10, 요걸 둘 다 오토, 식토, 토라고 하잖아요. 음토, 양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모든 오행을 갖다가 오행의 그 요소를 그 기본적인 걸 다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체를 말하는 거죠. 이게 모든 생명의 요소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 근데 이건 아우르고만 있지.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는 50토가 아니라 쌀미자입니다. 쌀미자는 그 속에 형태가 있잖아요. 쌀에는 형태가 들어있어. 그래서 직접 사람을 딱 먹여서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쌀미자가 사실은 5하고 50토가 다 들어간 거 얘기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 그물망인데 그물망은 뭘 말한 거냐면은 여기 그물코예요. 지금 이게 그물코 날줄 치들 그걸 얘기한 거거든. 근데 들 수 있으면은 멀리까지 끝까지 가고 모든 걸 하나로 엮어버리려고 하는 게 이 그물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도 쓰죠. 눈 먹자 이렇게. 이걸 저기 옆으로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눈 먹자나 그물망자나 이자나 다 똑같은 의미예요. 이게 원래. 음량을 갖다가 이렇게 길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음량을 담은 거고 요거는 음량을 세우는 거고 다 음량을 갖다가 최단으로 빛나게 하고 이건 눈 먹자는 빛나게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물처럼 빈틈이 없이 하는 거고 다 똑같은 의미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게 가로알 또 날일이라고 해도 뭐 틀린 건 아니죠. 그 다음에 그물망이들하고 이게 또우자죠. 이게 또우자는 손을 말한다 했잖아요. 오른손. 그러니까 요걸 전반적으로 보면은 요게 날일자니까 햇빛이잖아요. 이제 말씀이라고 해도 되고 가로알 할 때는 말씀이고 날일로 볼 때는 햇빛이고 햇빛이나 말씀이나 똑같이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물 속에다가 햇빛이나 말씀을 넣고 또 넣는 거예요. 이게 또 웃자니까 그물망 속에다 집어넣고 또 넣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곧 무언가를 질질 끌고 간다 하는데 그렇게 본 거예요. 집어넣었는데 음량을 집어넣는데 또 집어넣는다. 또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많이 흐르잖아요. 또 무거워지고. 그러니까 산뜻하게 가뿐하게 갈 때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끌고 갈 만자. 그래서 끌만이라고 이제 그런 그 뜻이 붙은 거죠. 이제. 거기다 사람 인자가 붙으면은 이제 사람을 갖다가 게으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게으름만 또 이제 말이 많고 일을 갖다 간단하게 제때 뭐 끝내지 못하고 하니까 약분다. 이제 추잡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약벌 만자, 게으를 만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변해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만자가 들어간 대표적인 거는 거만, 또 오만 그런